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인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MS,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FMS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국토부 김효진 주무관님께서 시설만족법 의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FMS를 이용하시면서 입력하고 제출하는 것도 결국 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그 의무 사항들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 한 14분짜리 정도의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발령받은 김만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씨. 임기를 맡게 된 이관리 팀장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안전씨,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설물 안전법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 잘 알고 계신걸요? 이제 안전씨는 관리 주체로서 방금 안전씨가 설명하셨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전부요?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안전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을 알아야만 하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법 용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 기반 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을 말한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하죠. 두 번째, 관리주체란 법령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됩니다. 공공관리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하며 민간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모두를 말한답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감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 목적 및 점검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 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 및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안전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법 용어랍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설물 안전관리 절차는 등록, 계획 수립, 안전점검, 안전조치, 보수 보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 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관리 주체가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죠.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설계도서 등의 제출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 2종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을 실시한 경우 해당 보수 보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 2종 시설물의 감리 보고서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경우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종 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후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매년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1, 2종 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수립합니다. 시설물 관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 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참고해주세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제1, 2, 3종 시설물이 된 다음 반기부터 반기의 1회 이상, D2 등급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안전 등급별로 도래 시기에 맞춰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하며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 등급이 D 등급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 안전점검은 해당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 긴급 안전점검의 실시 등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에 제출 및 취업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맞아요. 앞선 요구와 함께 잊지 않도록 잘 메모해 두도록 해요. 네. 팀장님, 안전씨? 무슨 일인가요? 여갑 상가의 안전점검 실시 중 기둥의 심각한 균열 및 철근 노출로 인한 중대한 결함 등 통보가 와서 확인해보니 확인 결과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함 등이란 시설물의 구조 안전,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의 누리는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겠군요. 긴급 안전조치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해야 하며 긴급 안전조치 미조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 긴급 안전조치를 참고해 주세요. 교량 기초에 심각한 쇄골이 발생했잖아. 아무래도 교량 기초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심각한 쇄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큰일이네요. 어서 교량 기초의 쇄골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 보강 조치는 어떤 조치인가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등 발생 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중대한 결함 등이란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수 보강에 착수하기 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명령을 받거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보수 보강을 착수해야 하며 보수 보강 착수한 날부터 3년 내 보수 보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아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보수 보강 조치 결과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안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참고해 주세요. 여갑 상가와 교량의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니 위험 표시와 주민 공지를 실시해야겠어. 여기서 안전 취약 시설물이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전 등급이 D, 2등급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을 말합니다. 여갑 상가 임시 운영 중지 안내해드립니다.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등이 있거나 안전 등급이 D2 등급인 시설물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위험 표지판은 설치 요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험 표지 설치 및 주민 공지 실시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하며 위험 표지판을 미설치하거나 주민 공지를 미실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안전법 제25조 위험 표지 설치 등을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을 잘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와닿았어요. 팀장님께서 잘 알려주신 덕분에
앞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시작 전 반드시 FMS 사용자 현행화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점검 도래시기 안내 등 각종 의무사항 알림이 사용자 연락처로 오니까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아요. 네, 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시설물 안전법 의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니까요.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FMS에 대한 이제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전체 다 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자주 사용하시면서 좀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회원 가입하고 그 사용자 아이디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지관리 계획 보고, 안전 취약시설물, 중대한 결함,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그 FMS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FMS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는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뭐 유지관리업자 그 이제 기관에 대한 점검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2003년에 최초 개통이 되었는데요.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95년, 96년에 제정이 되면서 그 사이에는 이제 서류들, 종이 서류나 뭐 필름이나 CD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설계도서나 보고서들이 제출이 되어지다가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서류들을 이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지금 정보들은 지금 시스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약 17만 개의 시설물이 FMS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건축물이 약 11만 개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 이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행기관이라고 이제 법상 대행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지 안전점검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작년 말 기준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1435개 등록이 되셨었고요. 유지관리업자는 1983개 등록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유지관리업이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이제 다시 시설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또 다시 등록을 해서 시스템에도 등록을 하셔야지 아마 될 건데, 국토부에서는 아마 시행이 되고 1년 정도의 또 유예기간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법령이 시행되면은 등록 서류들을 갖추어서 다시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셔야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릴 때는 제가 유지관리업으로 좀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은 FMS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맨 우측 상단에 이용 안내가 있고요. 이 이용 안내에서 회원가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들이 이제 PDF 파일로 또 있고 동영상 매뉴얼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FMS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 FMS의 이제 회원은 사용자 유형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뭐 관리 주체, 취약기관, 제출기관, 뭐 안전기관,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다양하게 사용자 유형이 구분되어지고 있고요.
그 사용자 유형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아니면 업무를 하시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정보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용자 유형은 아이디가 대표 아이디와 일반 아이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대표와 일반 구분 없이 가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절차이고요. 이 대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표 아이디를 처음에 이제 대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그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대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의 일반 사용자로 등록하시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대표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이 그 회원가입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보이시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FMS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아이디 기본이 없으면 아래 이제 회원가입 메뉴가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약관 동의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이제 본인 인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스텝 이제 뭐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요 화면이고요. 2단계는 이제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시는 화면이 나오고요. 대부분 이제 관리주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건데, 관리주체로 클릭해서 이제 사용자 유형, 본인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아이디 유형으로 가입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 스텝 3에서는 이제 본인의 사용자 정보, 기관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관리주체 대표와 일반, 관리주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관리주체 일반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관리주체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학교 아니면은 어디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느 시청 무슨 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은 그 대표가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대표 아이디가 없다고 하는 이제 새로 시설물이 생겨났다고 하시면은 그 관리주체 대표 아이디로 처음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정보와 아래 사용자 정보, 본인 인증을 하시면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번호, 이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셨을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시면 되고,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알림 메시지 수신이라는 요 체크 항목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에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들 FMS에서 사전 알림이나 이런 진행 상황, 결제 진행 상황들에 대한 문자 알림이 가고요.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시면은 문자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체크를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사용자 정보 수정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문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문자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면은 저거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해서 가입 요청을 하면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 승인하시면은 회원 가입이 됩니다. 이제 아이디 관리하실 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이제 하시는 업무들, 지금 쓰고 계신 아이디가 아마 누군가한테 양도를 받아서 아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가입했다면은 업무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업무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또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새로 이제 오시는 새로운 그 담당자분께 아이디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담당자분이 아이디를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이디가 있다면은 그 대표 아이디, 기존의 담당자분이 대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대표의 권한을 다음 분에게 권한 위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본인이 사용했던 아이디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표의 권한을 위임하면은 그 본인은 이제 일반 권한으로 변경이 되고요. 대표 아이디에서는 회원 탈퇴나 아니면은 사용자 유형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권한 위임을 하고 일반 사용자로 본인이 전환되신 다음에는 이제 회원 탈퇴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용자 유형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일반 사용자 권한 위임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 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은 대표 권한을 일반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사용자 정보만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 권한을 가지신 분은
기관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 기술자 등록을 하신 그 기술 인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 사용자라고 해서 내가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용자로 이제 회원가입을 한 우리 기관의 이제 사용자들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한테 내가 대표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나 혼자는 관리를 못하겠다 하면은 이 분들한테 또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대표 권한 위임은 요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쭉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맨 우측에 대표라고 있는데 이 대표에 A 표시가 된 게 이제 그 대표 사용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다른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냥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요. 누구님한테 대표 사용자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그 일반 사용자, 이제 다 후임자분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일반 사용자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 위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이제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승인 처리를 해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뭐 보고서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승인을 해야 되는 승인 처리 건들이 만약에 본인한테 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승인 대기가 남아있는 그런 승인 처리 건들은 이 대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다 같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 대기 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완료 처리를 다 하신 다음에 대표 권한을 위임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표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 그 대기한 건들이 있다 하시면은 그 승인을 하는 이제 그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승인 건자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대표 권한을 가지신 분한테 그 승인권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유지관리계획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법령 이행에 대한 사항들은 앞에서 영상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매년 2월 15일까지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FMS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이제 제출하시면서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유지관리 계획보고 매년 2월 15일까지 하는 유지관리 계획보고는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안전 및 유지관리 메뉴, 유지관리 계획보고 이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유지관리 계획 첨가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 진단 계획과 보수 보관 계획을 입력하신 다음에 유지관리 계획 승인 요청까지 하셔야지 이제 제출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첨가할 부분은 뭐 조직이나 인원, 장비에 대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 유관기관에 대한 연락처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고요. 요 상단에 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계획을 첨가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 진단 보수관 계획 또 탭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점검 진단 계획과 보수관 계획 입력. 점검 진단 계획은 이제 올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 안전 점검을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정밀 안전 점검이 도래 시기가 있으면은 상반기에는 정기 안전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시행 계획과 이 점검 진단 부분과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예산, 점검 진단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정밀안전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하면은 하반기에 정밀안전 점검은 생략을 하실 수가 정기안전 점검은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정밀안전 점검이 하반기에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정밀안전 점검이 끝나는 시점이 그 다음에 1월 뭐 한 10일에 끝난다 하면은 그 정밀안전 점검의 완료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밀안전 점검은 다음 연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하셨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정기안전 점검을 생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서 그 끝나는 시점, 정밀안전 점검이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그 끝나는 시점에 속한 정기안전 점검을 생략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검 진단 계획을 입력을 하시고
보수보강 계획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수보강 계획이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점검 진단 계획만 입력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수보강 계획이 입력이 있으시면은 보수보강 계획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보수보강 계획도 뭐 공사에 대한 부분, 보수냐 보강이냐, 기간, 뭐 어느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걸 시설물을 보수보강을 하는 거냐, 그 전에 했던 점검 관련 점검이나 진단, 그다음에 보수보강 부위 내역들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까지 누르시면은 다시 이러한 화면으로 이 화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탭, 보수보강 지금 전에 있는 탭에서 아마 바뀌실 겁니다, 화면이.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그냥 저장을 누르시고 제출이 되는 걸로 좀 거기까지 끝나시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저장까지 다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탭에 있는 유지관리에 대해 승인 요청에서 전체 내가 계획을 입력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괄 승인 요청을 다 하셔야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승인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취약 시설물은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점검 결과에서 D등급이나 2등급으로 지정이 되면은 안전취약 시설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안전취약 시설물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긴급 안전조치를 하셔야 되고 보수보강, 그다음에 위험표지 설치,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원래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시던 거를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조치, 보수보강, 이러한 위험표지 설치 등 이런 것들을 FMS에 조치를 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시스템 화면에서 안전 및 유지 관리 메뉴를 들어가시면 취약 시설물 중점 관리 메뉴가 좌측에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D등급이나 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시설물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시설물명에 이렇게 볼드 처리된 이 시설물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중점 관리 단계가 뭐냐, 그 기간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조치 계획이랑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긴급 안전 조치 어떤 사용 제한 여부를 했냐라는 내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민 공지나 위험 표지를 설치를 했냐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 안에서 체크를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 위험 표지나 이런 주민 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걸 촬영을 하셔가지고 밑에 증빙 자료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참고로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 위험 표지에 대한 설치 규격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인데요. 이것도 취약 시설물 D등급이나 2등급 시설물과 비슷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대한 결함은 이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등급과 상관없이 C등급인데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급과 상관없이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그 조치 내용들이고요. D등급이 나왔는데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D등급에 발생한 아까 조치 계획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도 입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둘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대한 결함도 마찬가지로 긴급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에 대한 사용 제한이나 사용 금지, 철거, 이런 주민 대피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를 했는지, 보수보강, 계획, 착수,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이나 이런 발생을 하면은 이 보수보강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나 착수를 그 중대한 결함 발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착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조치 완료는 그 착수 일로부터 또 3년 이내에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하면은 최소 5년 이내에 이 모든 거를 보수보강까지 다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표지나 주민공지 이런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조치를 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C등급이나 B등급이 나왔는데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까 취약시설물이랑 동일하고요. 만약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D등급이나 2등급으로 판정이 됐다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입력하는 마찬가지로 안전 및 유지관리, 중대한 결함 사후관리를 들어가시면 중대한 결함, 그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그 이력들이 쭉 나오고요. 이 중대한 결함을 클릭해서 발생 이력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시고요. 먼저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요.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주민공지, 위험 표지판이나 주민공지를 했냐는 체크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계획에 대한 착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에 수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 착수에 대한 내용을 또 입력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착수에 대한 부분도 입력을 하시고, 우리는 착수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3년 이내에 이제 완료하는 이제 계획이 이제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됐다고 하시면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수정 버튼을 통해서 이 완료에 대한 조치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입력하시고 착수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요 이제 완료 일자나 요 착수 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 기한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산정이 됩니다. 그 기한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들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수정 버튼을 통해서 중간중간 단계별로 이제 계획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수에 들어가고, 그 착수를 완료하고, 보수 보강을 하고, 보수 보강을 완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다 이제 해주시면, 이 밑에 저장하면 승인 요청 버튼이, 저장 버튼이 승인 요청 버튼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 버튼을 누르셔야지 상기기관이 취약기관에 제출이 되고, 취약기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중대한 취약시설물, D등급 시설물이나 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이런 상황들은 관리 주체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을 다 하시면은 다시 안전 및 유지관리 메뉴, 그다음에 중대한 결함 사후관리 메뉴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진행 중인 입력해 하셔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들을 이렇게 한눈에 조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조치된 거는 일단은 계획부터 먼저 입력을 뭐 계획이나 보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시스템 입력이 안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치 완료된 것들을 이제 날짜랑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중대 결함 등 사후 관리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러한 진행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 외에 혹시나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은 제가 이 앞에 접수대 쪽에 있을 거니까 오셔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